오늘 아침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정자교 보행로 일부 구간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자세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에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강풍경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선 국내선 운항이 무더기 취소되는 등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가 전국 9곳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코로나19로 격리된 유권자는 오후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주변에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하는 시위대가 동시에 몰렸지만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의 보행로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인도 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이 추락했는데 1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무너진 다리의 단면이 그대로 보이실 건데요. 인도와 차도가 같이 있는 이 다리, 정자교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인도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 사고 현장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인도가 거의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가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 있던 신호등과 이정표 등도 함께 지금 제가 있는 이 하천 옆에 산책로로 굴러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포크레인이 약 2시간 정도 작업을 한 끝에 어느 정도 잔해는 치워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거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출근 시간이 막 지난 이 시각에 제가 있는 이 정자교 인도의 50m가량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탄천 보행로 쪽으로 떨어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중에 40대 여성은 숨진 걸로 파악됐고 2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사고가 난 다리는 지금 현재 이제 막 보수 작업 중이긴 한데요. 1993년에 다리가 지어졌고 2022년 11월에 지금까지 현재 한번 정기 안전 점검을 마친 상태인데 그때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일단 원인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파악된 상황 있습니까? 네, 현재로선 조금 더 정밀 안전 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과 지자체가 일단 1차적인 원인으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한 부분은 다리 아래에 있는 수도권의 파손 가능성을 조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날 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는 이 비가 다리 아래에 있는 수도권의 파손을 불러일으켰고 이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을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와 함께 또 다른 원인도 함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호등과 표지판을 지탱하던 기둥이 먼저 무너져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봇대와 기둥이 무너지고 다리가 함께 내려앉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리와 인도 부근 철근이 부식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는 우선 현장 인근의 교통을 통제하며 추가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1차적인 현장 수습을 마친 뒤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사고 현장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을 속여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일당 가운데 2명을 잡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제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준 혐의로 남녀 2명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새벽 49살 여성 A씨를 서울 동대문에서 잡았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40대 남성 B씨도 경찰서를 찾아서 자수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오후 다른 2명과 함께 강남구청역 인근과 대치역 인근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며 메가 ADHD라고 적힌 병을 나눠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최근 추가로 공범 1명을 입건하고 모두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공범과 출국 금지 대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또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공범 A씨에 대해선 혐의를 강도 예비로 바꾼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세론 씨가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라고 사과하면서도 일부 논란거리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 보상 다 마쳤고요. 네. 그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네, 선거 앞두고 한 말씀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언급하신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소형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는 여름철 같은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재난 전문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연 기자. 네, 정혜연입니다. 네, 단비가 참 반갑기는 한데 태풍급 비바람이 말썽입니다. 특보까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봄비가 아닌 마치 한여름 같은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은 강풍 경보와 주의보, 호우주의보가 동시에 발령 중이고 해상에도 대부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 산간과 신안 가거도에서는 초속 34m가 넘는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고요. 충남 태안과 울산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서울도 특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은평 등 일부 지역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돌풍이 불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돌풍과 벼락과 함께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마치 한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는 건가요? 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따뜻하고 습한 성질의 강한 남서풍이 남부지방 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지리산, 또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진도와 장흥, 보성 등 전남 해안 지역으로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이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산간과 남해안에 100mm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1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고 밝히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강풍과 급변풍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오전 9시 기준 31평이 결항하고 궂은 날씨에 미리 결항한 항공편은 167편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전까지 전편 결항하고 오후 들어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후에도 초속 13m의 강풍과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 때문에 항공기 이용객들은 미리 운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돼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김해공항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제주행 등 국내선 항공편 24편이 결항했고 기상 악화 우려에 따라 83편도 어제 사전 결항됐습니다. 김해공항 측은 현재 뒷바람인 배풍이 불고 있고 구름의 높이도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10개 시군구에는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 한평군, 경북 영주시가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제의를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논란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민생특위에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온 직후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많아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생산을 아예 멈출 수는 없으니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쌀 소비가 줄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농민들의 고통을 나눠야 한다는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도 쌀값 하락 대책과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묘안은 필요합니다. 김기현호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민생 119가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거론되는 대책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 119에서 나온 것은 예. 제가 이제 KBS에만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가령 예.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그러니까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언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유치 문제입니다. 예. 또 5월 초부터는 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내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 그런데 예.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기숙사 시설이 뒷받침이 안 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인터뷰를 두고 당장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으로 대안 경쟁이 되냐면서 갈수록 태산이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밥 많이 퍼담기나 두 공기 먹기가 최소한 논리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웅 의원은 최근 김기현 대표가 대학교 식당에 갔던 것까지 싸잡아서 차라리 먹방 유튜버가 낫겠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의원도 여기가 북한이라고 맹공하면서 양국관리법 대책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서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편안임을 강조할 걸로 보이지만 야당은 과로 사회로 되돌아가는 제도라며 주 4.5일 근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등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의 대입 수시 모집에만 반영하던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 의장은 학생부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아과와 응급실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행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소아응급 비대면 의료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 시작돼서 현재 5개 시도 9개 선거구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따라 시행되는 전북 전주을 선거구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 1명과 진보당 후보 1명, 무소속 의원 4명이 경합을 펼칩니다. 노옥희 교육감이 갑작스레 숨지면서 열리게 된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김주홍 후보와 진보 진영의 천창수 후보가 경쟁합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원 앞에선 트럼프 찬반 시위가 벌어졌지만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든 뒤 법원으로 들어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머그샷 촬영과 수갑 착용은 생략됐고 법정안 촬영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34가지. 특히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2건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성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사건뿐 아니라 성인 잡지 모델 캐런 맥두걸과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언론사를 통해 맥두걸로부터 독점 보도권을 15만 달러에 산 뒤 보도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공소장에는 또 트럼프의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한 트럼프 타워 도어맨에게 3만 달러를 건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입막음용 돈을 썼다며 중대한 선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That is a scheme to buy and suppress negative information to help Mr. Trump's chance of winning the election.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The rule of law died in this country because while everyone is not above the law, no one's below it either. And if this man's name was not Donald J. Trump, there is no scenario we'd all be here today. 트럼프 출석에 앞서 뉴욕에는 경찰 3만 5천 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트럼프 찬반 시위가 벌어졌지만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I come out every day for Donald Trump, but today is a little bit special. It says Trump or death, and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my death. To promote Trump's new name, felony, that's what we named him here in the street. It's about time that he's facing some sort of justice. 법원은 오는 12월 검찰과 변호인을 다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재판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법원 출석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최대한 거리를 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소가 전례 없는 규모의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손익계산이 분주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건의 의혹과 상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함께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의 기소가 여태껏 본 적 없는 규모의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와 당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란 것입니다.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담당 판사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And I never thought anything like this could happen in America. I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he only crime that I have committed is to fearlessly defend our nation from those who seek to destroy it.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은 매우 높습니다. 3건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당사자들이 진실 규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중간에서 일을 처리했던 변호사와 지인 등도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Uphold our solemn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everyone stands equal before the law. No amount of money and no amount of power changes that enduring American principle. 성추문 말고도 트럼프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여럿입니다. 지난 대선 때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구성된 특별 대배심이 비공개 수사 보고서까지 낸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의 배후 조종 의혹과 마로라고 자택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도 폭탄입니다. And so I think in some ways, once you break that taboo or that ceiling, it does open the door for others to come forward. And I think
기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물 터진 의혹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문 부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공개하자 국내 기업들은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합작 공장 설립 같은 우회 전략이 거론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IRA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심장, 양극재와 음극재의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더라도 국내에서 가공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장에 25년까지 공급망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가 FTA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여전히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에 이어 테슬라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의 CATL과 북미 합작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공장 지분 100%를 갖고 중국 기업은 기술력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IRA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는 전략입니다. We will deliver one of the lowest cost batterie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good business, and it's good for our customers.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우리 기업들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CATL의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 물량 공세에 맞서 고성능 배터리 생산에 주력했던 국내 기업들도 저가형 제품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 일본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내 기업으로선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이 핵심 광물 협정 체결로 같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돼 달갑지 않은 입장입니다. 국내 기업 3사는 북미 시장에서 일본의 파나소닉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현지 공장 증설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허리끈을 조이고 또 경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배터리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유명 제과업체 혜태제과가 매출을 부풀려 수십억 원대 세금이 추징된 사실 YTN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크라운 혜태의 다른 계열사인 크라운 제과에서도 광범위한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끝에 유명 제과업체 혜태제과가 매출 뻥튀기로 60억 원에 이르는 추징 세금을 물게 된 사실이 YTN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취재 결과 혜태제과가 속한 크라운 혜태의 다른 계열사인 크라운 제과에서도 광범위한 가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은 지난 2017년 크라운 제과 영업소 내부 전산 판매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과자 제품을 153상자나 사들인 고객의 이름은 다름 아닌 크라운 제과 영업사원. 영업사원을 마트나 도매상처럼 가장해 거짓으로 매출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만든 특정 코드, 기타 판매 5를 사용했습니다. 기타 판매라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나 일종의 코드 하나를 따로 이렇게 빼놓는 거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크게 무리 안 가는 선에서. 대외비라며 스스로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일선에서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힘들다.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게 본사에서 기타 판매 5. 세금에 문제 없다.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거기다 판매 기표를 하고 나중에 반환 처리를 해라. 크라운 혜태는 문제의 코드가 가짜 매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 매출을 정리하기 위해 반년 동안 운영한 임시 코드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어려운 영업 환경을 감안해 매출 목표까지 낮췄지만 일부 영업 조직원들이 회사의 영업 규정에 맞지 않은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 즉시
기타 판매 5번 코드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취재 과정에서는 실제 일부 지점이 가짜 매출을 추가로 잡는데 본사 코드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코드가 필요한 것 자체가 매출 부풀리기가 워낙 광범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크라운 제과는 이런 매출 부풀리기가 강한 실적 압박 탓에 일부 직원이 일탈한 것이고 상장과는 무관하다고 줄곧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당시 본사 영업 책임자가 실적 압박을 하면서 대놓고 재상장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엽 기자입니다. 앞서 혜태제과에서 매출 부풀리기가 주로 벌어진 시점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입니다. 같은 시기인 2016년 4월에는 혜태제과가, 2017년 3월에는 지주사인 크라운혜태홀딩스가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크라운제과 매출 부풀리기도 시기가 겹칩니다. 당시 크라운제과 소속 영업소장들은 상장과 연관짓는 교육이 자주 이뤄졌다고 증언합니다. 뭐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가 돼버리는 상황이다. 나아가 크라운제과 본사 시판 영업 부장은 대놓고 재상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영업부장과 지점장들 사이 단체 대화방입니다. 관리자 정신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4월 주식 재상장이 예정돼 재상장에 따른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크라운 일부 영업소들은 가짜 매출 액수를 매일 상부에 보고했고, 혜태 쪽에선 가짜 매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가짜 매출 동원이 그룹 전체에 만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날마다 일일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소장들이. 원래 가판이 얼마였는데 오늘 얼마큼 정리를 했고 얼마 남았습니다. 지점 차원에서도 지금 한동안은 답을 못 구하니까 혜태 조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금 계산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혹에 대해서 크라운혜태는 2017년 크라운혜태홀딩스 상장이 매출과는 무관한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매출 압박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허니버터칩 열풍이 꺾여 나빠진 영업 환경과 과도한 영업 목표 사이 괴리가 생겼고, 일부 영업사원들이 비정상적 방법을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선 YTN 보도 뒤 혜태제과는 포렌식, 즉 수사 성격의 회계 감사를 받아 감사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법정인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혜태제과 내부에 심각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감사 보고서에서 혜태제과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인은 과거 부정에 대해 회사의 감독기구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서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상장 전후 시기 혜태제과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에서 이뤄진 매출 압박. 영업 책임자마저 직접 상장을 언급했던 만큼 아예 무관하다는 그룹 해명에는 의심할 대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시세 75에서 85% 수준까지 낮춘 청년 안심주택 12만 호를 공급합니다. 대상자는 역세권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 도로변까지 확대하는데요. 김종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곧바로 보이는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29층 꼭대기 라운지와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에겐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는 청년 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꾼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5에서 85% 수준으로 10%포인트 더 내립니다. 주차장 개방 등을 통해 관리비도 10% 정도 낮춥니다. 또 사업 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합니다. 현재 역세권 350m 이내에 사업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지만 이거를 역세권 내 250m 내외로 조정을 하고 간선도로변
50m 내외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최저 주거 면적을 20제곱미터에서 23제곱미터로 넓힙니다. 가구와 마감 자재도 보급화합니다. 서울시는 빠르게 늘고 있는 청년 안심 주택에 대한 수요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총 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4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 전과 2주 전보다 각각 1,000여 명씩 많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 지난 2월 8일부터 9주 연속 10,0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14,455명, 해외 유입 사례는 1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6명으로 4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296명입니다. 국내에서 면역 회피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미크론 XBB 계열 변이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확진자가 다소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일주일간 오미크론 하위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인 XBB 1.5의 점유율은 16.3%로 일주일 전보다 4.7%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 미국에서 유행한 XBB 1.5 변이는 지난해 12월 8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3월 둘째 주 이후 주간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 유입 사례에서는 39.5%에 달합니다. 방대본은 XBB 변이는 면역 회피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앞으로 점유율과 환자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면서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누적된 면역력이 상당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1년 연속인데 올해는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북한은 정치적인 음모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의 인권 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이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권 침해를 지적하며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사상과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의 복지와 식량난에 써야 할 자금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현안을 망라한 기존 결의안 내용도 담겼는데 사회적 계급에 따른 차별과 납치, 강제 송환 등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한 정치적 음모가 담긴 문건이라며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외교부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공식 논평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 대표로 스웨덴이 제출했고 우리나라는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과거 냉전시대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했던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1번째 가입국이 됐습니다. 나토는 핀란드의 합류로 러시아와 맞댄 국경 길이가 2배로 늘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이 핀란드가 나토 설립 조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식 가입 문서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새로 합류하는 회원국이 나토 조약 가입서 수탁국인 미국에 가입서를 기탁하도록 한 가입 규정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로써 핀란드는 31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나토 본부에는 핀란드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Finland has today become the 31st member of NATO. The era of military non-alignment in our history has come to an end. Finland will get an ironclad security guarantee. Article 5, our collective defense clause, one for all for one, will now from today apply for Finland.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긴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그간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에 힘써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준비 태세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이미 잘 갖춰져 있어 나토 입장에서도 큰 자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축하하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도 되도록 빨리 축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동진 저지를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내세웠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핀란드의 나토 합류로 나토와 맞댄 국경 길이가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나는 정반대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의 나토 합류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안보와 국익에 대한 침해라며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해 전략적, 전술적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핀란드가 나토의 새 회원국이 됐지만 당장 나토 전투부대를 배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이 통신에 현재 전투부대 배치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나토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평가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부대 파견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도 핀란드로 전투부대를 파견하는 건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핀란드도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하이마스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여분의 무기를 양도할 수 있는 대통령 집행 권한 방식으로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2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나란히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겉으로는 중국에 날을 세우면서도 줄줄이 시진핑 주석의 안방으로 찾아오는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방중 계획을 미리 알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La Chine doit aujourd'hui nous aider à faire pression sur la Russie, évidemment, pour qu'elle n'utilise jamais ni le chimique ni le nucléaire, ce que la Chine a déjà fait. 겉으론 중국의 날을 세우면서 굳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오는 이유는 뭘까? 60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대동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 광저우를 방문하는 일정 등의 힌트가 있습니다. 李强总理和赵乐际委员长将分别会见马克龙总统。马克龙总统还将赴广东省广州市参观访问。 EU 전체 통상 체결권을 행사하는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이 예정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인권 문제로 유럽의회 비준이 보류된 포괄적 투자보호협정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현안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경제교류 재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 believe it is neither viable nor in Europe's interest to decouple from China. 지난해 중국과 EU 사이 무역 규모는 8,473억 달러, 수입과 수출 비중이 각각 1, 2위를 차지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유럽에서 중국의 값싼 공산품 수입은 필수가 됐고 사치품과 여행시장 등에서 중국은 최대 고객입니다. 동유럽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1:1로 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차기 EU 의장국인 스페인과 유럽의 엔진, 독일 등 각국 정상들이 시진핑 안방 외교에 손님을 마다하지 않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가수 현미 씨가 어제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현미 씨가 서울 이촌동 자택 주방에서 쓰러져 있는 걸 팬클럽 회장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미 씨는 곧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미 씨는 1962년 발표한 밤안개로 큰 인기를 누렸고 최희준, 패티김, 이미자 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대 최고의 가수로 활약했습니다. K-팝 솔로 가수 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 지민은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민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해 어안이 벙벙하다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게 다 방탄소년단이어서 가능한 것이고 팬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한 거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 음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오르자 외신들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4일 BTS 지민이 빌보드 역사를 쓰고 있다는 제목으로 지민이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핫100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도 지민의 1위 소식을 전하면서 빌보드 통계를 인용해 발매 첫 주 핫100 정상에 오른 역대 66번째 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국립예술단체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4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강 단장은 내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026년 초까지 3년간의 새 임기를 시작합니다. 강 단장은 내일 서울 서초구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발레단 운영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나무를 심는 날 식목일입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4월 5일인 식목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산림당국은 식목일은 기념일일 뿐이며 나무 심는 시기도 지역별로 달라 앞당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6.25) 전쟁으로 산림은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산사태를 막고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전국적인 나무 심기가 필요했습니다. 1948년 식목일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4월 5일을 정한 이유는 당시 묘목을 심었을 때 가장 잘 자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큰 비가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뿌리 정착과 생장에 좋은 평균 기온 6.5도를 만족하는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경작하는 날이었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1940년대와 비교하면 최근 서울 평균 기온은 2.4도, 대구 3.1도, 광주 3.3도, 강릉은 3.7도나 올랐습니다. 따라서 묘목이 잘 자라는 온도 6.5도를 맞추려면 남부는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 중부는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 사이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맞게 식목일 날짜를 3월로 앞당기자는 주장이 매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식목일을 계속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목일은 기념일일 뿐 지역 상황에 맞춰 나무를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4월 5일 식목일은 70년이 넘었으며 기념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에 꼭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난화로 기온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년 지정된 날짜에 나무를 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땅이 녹거나 나무가 활성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나무를 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챔프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2연패 뒤 2연승을 거둔 첫 사례인데요. 무서운 기세의 도로공사는 이제 확률 0%의 기적에 도전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4차전에서도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흥국생명에 1세트를 내줬지만 탄탄한 수비와 박정화와 캣벨의 활약에 2세트와 3세트를 내리따냈습니다. 승부처는 4세트였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추격에 나선 도로공사. 22대 23 상황에서 클러치박이란 별명답게 박정화가 공격을 성공시켰고 캣벨이 폭발적인 화력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박정아와 캣벨 쌍포는 무려 50점을 합작했습니다. It's the last game, you know, like I said, I've been dreaming of this moment. I'm going to make the best of it. I'm going to make every single moment last. 한국생명은 옐레나와 김연경이 분전했지만 팀 공격 성공률이 32%에 머물렀습니다. 1, 2차전 승리로 우승 확률 100%를 잡았다가 위기에 몰린 한국생명. 2연패 뒤 2연승을 거두며 사상 첫 역전 우승을 노리는 한국도로공사. 원점으로 돌아간 두 팀의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경기는 6일 저녁 인천에서 열립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에 기습 사면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금전 비리와 경기장 폭력 등으로 제명된 사람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100명의 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승부 조작에 관련된 48명 외에도 금전 비리와 선수 심판에 대한 폭력, 실기 테스트 부정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52명도 포함됐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성남시 정자교 사고 속보 다시 정리해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일부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또 교각 가드레일과 신호등 등이 아래 탄천 산책로로 무너져 내리면서 정자교 6차선 전 구간과 사고 지점 주변 산책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밤부터 내린 비로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교량이 무너졌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무너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가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 결과 양호 등급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은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정자교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정기 안전점검 결과표를 보면 당시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손상이나 중대 결함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됐습니다. 결과표는 다만 슬래브에 균열이 있으니 관련 조치가 필요하고 다음 점검 때 손상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마운 단비지만 마치 여름비처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어제 밤부터 다소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초속 10m 이상의 돌풍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 기온도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져 꽤 쌀쌀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초속 30m가 넘는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고요. 남해안과 충남 해안에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배편과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무려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전남 보성과 진도 등 전남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 100mm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5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17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날씨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기온 변화가 극심할 전망입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